이번 딥스트럭처 10번째 에피소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일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바이 남욱 유동규 그리고 김만배에서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전후하여 당시 대장동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 C7 대표 이강길을 몰아낸 남욱 일당이 어떻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유동규와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 의원 최윤길 강한구 등을 포섭하여 당시 정치적 재정적 고립에 가까운 궁지에 몰렸던 성남시장 이재명이 성남시 재정자립의 돌파구로 여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어떻게 메이드시켰는지와 이 일련의 서사 속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직후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던 대검 중수부에 매서운 칼끝조차 뭉개버렸던 김만배가 대체 어떤 식으로 그간 자신이 법조기자로서 구축해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수년 동안 남욱 일당을 보호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자칭타칭 기미지스라 불리며 자신의 막강한 능력을 제대로 보여준 김만배가 남욱 일당 내에서도 단순한 대언론 대관 로비스트를 넘어서 어떤 식으로 남욱 일당의 우두머리에 올랐는지 등을 말씀드리면서 남욱 일당에서 김만배 일당으로 변모하는 과정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서부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그리고 대장동 개발사업에 이르는 과정을 맞물려 입체적으로 보여드림으로써 남욱과 유동규 그리고 김만배를 중심으로 온갖 사람들이 꼬이고 꼬여있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당시 MB정권의 금융위원회가 연이어 부산저축은행 그룹 산하 5개 저축은행들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을 발표했고 2011년 3월부터 당시 여러모로 궁지에 몰려있던 검찰이 자신들의 에이스들로만 구성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앞세워 일명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금융브로커 조우형에게는 10억 이상, 부산저축은행 그룹에게는 무려 100억 이상 대출 알선료 대출 수수료 명목의 커미션을 주고 부산저축은행 그룹으로부터는 1000억 원 이상 다른 저축은행들 총 11곳까지 합쳐서 무려 1805억 원이나 불법부당 대출받았던 대장동 민간개발을 위한 시행사 C7 대표 이강길, 도시개발의 마에스트로 불렸던 회계사 정영학, 대관 전문변호사 남욱 등 소위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은 자신들이 곧방에 갈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그야말로 대혼란 카오스에 빠졌습니다.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 233일 동안 수사인력을 133명이나 투입하여 무려 3,387명을 수사한 후 총 76명을 기소하는 등 수억에서 수천만 원 불법 대출되었던 케이스까지도 싸그리 잡아들였다고 당당하게 발표했던 대검 중수부의 수사 결과에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우두머리 격인 이강길과 금융브로커 조우형 등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들 앞으로 나갔던 서민들의 피땀 무려 1,805억 원은 바로 환수합수 조치되면서 당연히 이 부당불법 대출금을 기반으로 온갖 불법 로비를 비롯해 자금 세탁, 자금 횡령 등 각종 금융범죄를 저질렀던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이후 이어질 후속수사, 후속조치 등으로 결국 빵에 가거나 거의 다 헐벗은 채 뿔뿔이 흩어져 2020년대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소용돌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도 깔끔하게 생기지도 않았을 테지만 이들에게는 자칭타칭 기미지스라 불렸던 법조기자 김만배가 로비스트로서 대관 대언론 관련 업무들을 봐주고 있었고 이 김만배가 자신의 오래된 법조기자 경력을 바탕으로 구축해온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대검중수부장 출신 정관변호사 박영수를 조우형의 변호인으로 앞세우자 정관변호사 박영수와 당시 대검 중수부 간에 대체 무슨 딜이 오고 갔는지는 지금까지도 확실하게 알려져 있진 않지만 2011년 11월 당시 대검 중수부장 최재경이 직접 발표한 부산저축은행 사태 수사 결과에서는 불법부당 대출 창구였던 특수목적법인 SPC들을 직접 소유하는 등 알선료만 받고 마는 단순한 금융브로커를 넘어서 불법부당 대출의 핵심 관계자이자 부산저축은행 그룹 부회장 김양의 불법로비 자금의 창구이자 전달자이기도 했던 조우형뿐만 아니라 이강길의 이름까지도 찾아볼 수 없었고 이렇게 부산저축은행 사태 수사 총책임자였던 대검중수부장 김홍일 최재경과 함께 주임검사였던 대검중수부 이과장 윤석열 등의 덮어주기식 수사로 인해 무려 1,805억 원이나 불법부당 대출받아 대장동 민간개발을 위해 온갖 불법행위들을 저질렀던 이강길, 정영학, 남욱, 조우형 등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그렇게 당시 대검중수부의 사특한 법기술로 인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은 사전에 척결되기는커녕 이후 1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더욱 짙어지고 더욱 복잡하게 덩치를 키워갔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대검중수부의 수사에서 기미지스 김만배의 대검중수부장 출신 정관변호사 박영수 변호인 선임이라는 기가 막힌 용인술로 인해 빵에 갔어야 했던 위기를 모면하는 동시에 이강길까지 대장동 사업에서 쫓아내는 데 성공한 소위 이강길 자문단 멤버 중 남욱, 정영학, 정재창 등 남욱 일당은 당시 성남시에서 건설 개발 쪽으로는 실세라 칭해졌던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유동규와 당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던 성남시의회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의원 최윤길, 강한구 등에게 더욱 적극적인 로비를 벌이면서 대장동 민간개발을 위한 기본 포석 깔기에 여념이 없었는데 부산저축은행 그룹뿐만 아니라 온갖 저축은행들에서 자행된 불법부당 대출금을 회수환수해야 했던 예금보험공사는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태 주임검사 윤석열 등이 애써 파헤치지 않으려 했던 대장동 관련 불법 부당 대출에 대해서는 단순한 서류 검토만으로도 여러 문제들을 찾아내 검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했고, 이와 또 비슷한 시기에 분당경찰서에는 이강길 일당과 성남시 의원 최윤길 간에 검은 돈이 오고 갔다는 내부 고발자들의 제보까지 쏟아지면서 남욱 일당은 김이지스 김만배 덕분에 대검 중수부의 칼날로부터는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이후 이어진 예금보험공사 분당경찰서 등에서 다시 시작되어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에까지 이어진 대장동 관련 수사로 인해 또다시 빵에 갈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은 이강길 일당 남욱 일당의 대관 대언론 로비스트 역할만 할 뿐이라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는 큰 욕심이 없다는 듯한 스탠스를 취했던 김만배였지만,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수사를 전담했던 대검 중수부뿐만 아니라 이후 예금보험공사 서울중앙지검, 분당경찰서 수원지검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어진 검경의 수사에 대해서도 자신이 오랫동안 법조기자 생활을 해오면서 구축해왔던 법조 인맥을 통해 대검 중수부장 김홍일 최재경뿐만 아니라 제33대 수원지검장, 제56대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역임했던 김수남과 제29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을 역임했던 윤갑근 등 당시 이강길 일당 남욱 일당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대장동 관할 지역 검찰의 최고위층 인사들과 끊임없이 연락을 취하며 관리했고, 김홍일, 최재경, 김수남, 윤갑근 등의 이름은 일명 정영학 메모 정영학 녹취록에도 수차례에 걸쳐 언급되거나 박영수, 곽상도 등도 포함되어 있는 소위 50억 클럽에도 이름이 올랐음에도 오늘날까지도 이들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그저 정황에 따른 합리적 의심들 밖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김만배가 오랜 시간 구축해놓았던 이 방패막은 제대로 된 역할을 연이어 해냈고,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남욱 일당은 본인들이 저지른 죄에 비해 훨씬 적은 처벌을 받거나 처벌조차 받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었으며, 본인들은 도저히 구현하지 못할 김이지스 김만배의 막강한 능력에 연일 감탄하면서 그의 언행에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고, 어느새 김만배의 입지는 남욱 일당의 일개 로비스트에서 이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리더 우두머리로 점점 변모해갔습니다. 이렇게 김이지스 덕분에 대검 중수부를 비롯한 검경의 칼날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빵에도 안 간 채 이강길까지 내쫓고 대장동을 민간개발하게끔 하는데 남욱 일당이 더욱 피치를 올릴 무렵, 제5대 성남시장 이재명은 당선 직후 선언했던 모라토리움으로 갈등이 더욱 격화되면서 성남시의회 내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몽리로 성남시의 예산안까지 삭감당하는 등 이래저래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당시 여러 프로젝트들을 추진할 자금조차 여의치 않았던 성남시의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선거 전부터 주장했던 공공개발과 선거 전부터 반대했던 민간개발의 절충 방안인 자금은 없으나 각종 개발 사업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와 돈은 있지만 권한은 없는 민간 개발업자들이 민관합동으로 도시개발을 하는 방안들을 고안했고, 성남시가 민간업자들과 보다 원활히 민관합동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를 표하면서 MB정권의 LH가 포기한 성남 구도심 개발과 대장동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등을 통해 어떻게든 당시 재정자립이 절실했던 성남시에 득이 될 구조를 만드는 것에 몰두했습니다. 제5대 성남시장 이재명을 비롯해 자신들이 한창 로비 중이었던 당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유동규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통해 대장동을 비롯한 각종 개발 사업을 민관합동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음을 감지한 김만배를 비롯한 남욱 일당은 애당초 이재명 체제 하에서는 대장동을 민간주도로는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도시개발의 마에스트로 정영학에 수차례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한 민관합동 도시개발로도 충분히 이득을 낼 수 있는 사업구조를 설계하는 동시에 성남시장 이재명에게 보다 많은 신뢰를 쌓아 더욱 높이 더욱 많이 갖고자 했던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유동규와 성남시의장석에 앉을 수만 있다면 당적 변경도 불사하겠다는 각오에 차있던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의 최윤길 등 당시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의 핵심 인사들과 은밀하게 내통하면서 당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던 성남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안을 통과시킬 묘안을 찾아냈습니다. 당시 성남시의회 의석수는 새누리당 19석, 민주통합당 15석인 상황에서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의원 최윤길은 상대당인 민주통합당에게도 지지받은 덕에 성남시의장에 선출되었는데, 2012년 8월 의장에 선출되자마자 마치 계획이라도 한 듯이 새누리당을 탈당한 후 의장인 자신이 의사정리권으로 민주통합당이 그토록 원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무기명 투표하겠다고 결정했고, 2013년 2월 성남시의장 최윤길은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의원 강한구 권락용과 민주통합당 소속 성남시의원 김용 등 15명이 참석한 상황에서 찬성 17표, 기권 1표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당적 변경까지 불사하며 성남시의장석에 앉길 바랐던 최윤길은 본인 뜻대로 성남시의장에 선출되었고, 민주통합당은 당과 시에서 원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여러 불리한 상황에서도 통과시킬 수 있었으며, 자신의 상관인 성남시장 이재명이
성남시 재정 자립을 위한 해법으로 강력하게 원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일찍부터 최윤길 강한구 등과 모의하여 기어코 메이드시켰던 유동규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재명의 신임을 더욱 얻으며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통합 설립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도 기획본부장을 맡으면서 명실상부 성남시의 도시개발 관련 실세로 등극했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안에 대해 당시 집권여당이자 시의회 내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치적 재정적 궁지에 몰려있던 제5대 성남시장 이재명에게 적극 힘을 실어주었던 김만배를 비롯한 남욱일당은 유동규, 최윤길, 강한구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당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사들과 끊임없이 내통하며 의회 밖에서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하면서 그간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빌붙어 있는 민간업자들이라며 이강길을 비롯해 자신들을 좋게 보지 않았던 성남시장 이재명의 경계심도 허물어뜨리는 것과 동시에 성남시의장 최윤길,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등을 아우르며 대장동뿐만 아니라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관여할 민관합동 도시개발 사업에서 가장 막강한 민간개발업자로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각자가 원하는 바를 각자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면서 하나하나 이뤄나가기 시작했지만 문제는 바로 그 순간 서로가 원하는 권력을 손아귀에 쥐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자마자 유동규는 야, 대장동 하고 말 것 아니지 않느냐. 구획계도 니네 마음대로 다 해라. 원하는 대로. 땅 못 사는 것 있으면 나한테 던져라.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라고 하면서 남욱일당에게 기간은 2주 이내, 액수는 3장, 즉 3억 원을 내놓으라고 더욱 노골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고 대장동, 위례신도시 등에서 아직 첫 삽도 뜨기 전인 상황에서 유동규의 심기를 건드리거나 척지게 된다면 그동안 들였던 모든 공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기에 남욱일당, 특히 유동규 카운터 파트너 남욱은 유동규의 전화 한 번에 불려나가 술값을 계산해주고 온갖 일을 뒤치다꺼리 했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유동규가 요구하는 말도 안 되는 뇌물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대주는 돈줄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욱일당이 김이지스 김만배의 막강한 방패막 덕분에 빵에 안 끌려가고 최윤길 유동규 등과 은밀하게 내통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거의 메이드할 무렵 대장동 개발 사업에 또 다른 큰 격변이 일어났으니 2012년 4월 박근혜 정권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물리적 거리가 멀리 떨어진 두 구역을 결합하는 방식의 개발 사업이 가능해졌고 이재명은 성남시장 취임 전부터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개발 자금을 조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잠시 미뤄두었던 성남시 제1공단 부지 공원화 사업과 성남시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결합 개발하는 새로운 도시개발 방안을 추진하여 대장동을 민관합동 개발하면서 얻게 되는 성남시의 수익 일부를 제1공단 부지 공원화 사업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오래된 수건이었던 제1공단 부지 공원화와 MB정권의 LH가 공공개발하려다 포기한 대장동 개발 사업까지 한방에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성남시장 이재명이 기어코 추진하려는 제1공단 부지 공원화 공약이 제 아무리 성남시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금을 가지고 새롭게 개정된 법에 맞게 결합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도 적극 반대했고 여기에 희대의 사기꾼 권덕만에 뒤이어 제1공단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신흥 프로퍼티 파트너스가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까지 내면서 성남시장 이재명이 결합개발 방식의 도시개발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발표했던 2012년으로부터 수년 동안 법정 공방뿐만 아니라 공원화 사업대 법조단지 이전 등으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당시 집권 세력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도 자신의 수건 사업인 제1공단 부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결합개발하는 방식밖에는 없다고 판단한 제5대 성남시장 이재명은 성남시 재정자립의 천병이 되어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맞춰 첫 번째 프로젝트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선정했는데 남욱일당 중 핵심 멤버였던 부동산 개발업자 정재창은 오랜 시간 공들인 대장동 개발 사업이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만 지지부진해지는 데다 당장 자신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할 수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그것도 첫 번째 프로젝트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자 남욱 정영학 등에게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도 참여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대장동 관련 법인 지분은 모두 남욱 등에게 넘기고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만 올인했고 정재창과는 오랜 인연이 있었던 변호사 남욱은 김이지스 김만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영학과 함께 정재창이 올인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도 마술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 전 워밍업 몸풀기였던 것으로 알려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와 그 과정 속에서 남욱일당과 김이지스 김만배,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간에 급격하게 요동쳤던 관계 변화에 따른 내부 역학구도와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화천대유 천화동인이라는 법인들이 등장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